네, 서울과 수도권의 이슈를 심도 있게 살펴보는 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성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1월이죠. 네. 벌써 지난해가 된 것 같은데 이 사육사 목숨을 앗아갔죠. 호랑이 예. 탈출 사고. 이 서울대 공원이 그 사건 이후에 대대적인 혁신 작업을 하겠다. 이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지난 6일이었죠. 서울대공원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혁신위원회는 시설, 동물, 환경, 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네. 우리가 특이할 만한 점은 민과 관이 함께 위원회를 결성했다는 거예요.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위원으로 들어왔고요. 네. 그 가운데서 각기 자기의 영역에 맞는 분과로 배정이 됐는데 첫 회의에서 특이한 것이 민간 위원장을 선임을 했어요. 지금 그래요? 이제 행정 2부시장, 김병하 2부시장이 네. 위원장을 맡고 회의를 주재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민간에서의 위원장을 누굴 뽑는 게 좋겠냐. 그래서 최재천 국립센터원장이 네. 선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장이 2명이 있는 체제가 되는데 네.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또 실제로 실행에 있어서도 네. 민간의 전문가 대표로서 위원장이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민간에서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일들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라서 이제 환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잘 개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혁신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네. 시설 안전 분과 그리고 동물원 관리 분과 그다음에 조직 재정 분과 뭐 이렇게 3개의 분과로 나눴는데 네. 그 위에 여기 각 분과의 대표자들을 가려 뽑아서 비전을 마련하는 비전 수립 특별 분과를 구성을 했어요. 근데 네. 이 특별 분과의 위원장이 최재천 그 민간 위원장이 맡게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콘텐츠는 민에서 다 생산해내라. 관에서는 이 생산된 콘텐츠들을 책임지고 행정으로 풀어보겠다. 네. 이런 의지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이 그 선진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그렇습니까?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고 있는 곳에서는요. 대부분 우리가 작은 정부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작은 정부 얘기하면서 사람 자르는 것만 작은 정부라고 생각하고 착각들을 했었는데 실제로 작은 정부의 핵심은 민간의 이런 위원회들이 행정부의 역할을 떠안는 거예요. 네. 그게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네. 무조건 사람을 줄이고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식으로 잘못 받아들였던 것들이 네.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서울시는 제대로 된 어떤 위원회의 모습들을 가져 나간다는 측면에서 서울대공원의 앞으로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상당히 서울대공원 사건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네. 혁신을 하겠다 그런 네. 의지가 보이는데 이 선진국 지금 말씀하신 외국이라 선진국 이런 동물원의 운영 실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면서 2개 동물원을 예를 들었어요. 샌프란시스코 동물원과 영국 런던에 있는 동물원을 벤치마킹해서 거기를 모범 사례로 삼아보겠다 그랬는데 이 두 동물원이 사실은 예전에는 네. 악명이 높았던 동물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동물원 같은 경우는 2006년과 2007년에 호랑이가 2번이나 탈출을 해서 실제로 1명이 죽고 3명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07년 이후에 샌프란시스코 동물원이 아주 강도 높은 개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시설을 대대적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시민들이 여기에 많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그 폭도 좀 넓히고 네. 그리고 특히 동물 복지와 안전을 가장 기본적인 화두로 삼아요. 이렇게 되면서 참 재미난 것은 그 이전까지 계속 적자였거든요. 적자다 보니까 계속 시설에 들어가는 돈도 줄여들였고 사람에 들어가는 돈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 사고가 난 건데 네. 오히려 이렇게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관점을 바꿨더니 수익도 나기 시작하는. 그래요? 예. 왜냐면은 여기를 어떤 형식으로 바꿨냐면 기본적으로 관찰하는 그런 형식 또 보면서 체험하는 형식. 그러니까 동물들은 그대로 놔두고 동물들을 어디 우리에 가둬서 우리들이 원하는 형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관찰하는 형식으로 바꿨더니 학교에서 아주 대거 그 프로그램 안에 집어넣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절로 이제 문제들이 해결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네. 그 이후에 단 한 번의 사건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런던 동물원 같은 경우도 2001년에 코끼리가 이탈해가지고 또 한 명이 숨지는 일이 번씩 다 벌어졌는데 대형 사고가 있었군요. 그렇죠. 네. 그 이후에 네. 역시 자연 속에 살아가는 동물을 정말
드러나지 않게끔 인간들이 관찰하는 그런 형태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서 역시 런던 동물원도 세계적인 명소로 탈바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이제 서울대공원 전체적으로 문제를 이제 진단을 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시급히 개선해야 될 상황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서울대공원에 가보시면은 네. 이상행동을 벌이는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서울대공원에 갔을 때, 왜 저 곰은 네. 자꾸 이렇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뭐 이런 지적을 하는 어린이들을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일종의 스트레스로 나오는 우울증인 거죠. 허허. 동물들이 우울증을 겪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자폐 증상도 보이거든요. 네. 네. 그러게 되면은 언제든지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번에 사고가 났던 호랑이 같은 경우도 예. 실제로 한 블로거가 자기 글을 이 호랑이가 사고가 나기 전에 올린 글이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누리꾼들이 많이 이렇게 인용을 했었는데 거기 보면 이 호랑이가 지속적으로 이상 행동들을 보였었다.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최재천 민간위원장 같은 경우는 네. 이 동물들의 그 행동들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서울대공원은 사실 예전에 창경원 시절은 더 열악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나마 그 큰 데로 가서 좀 네. 넓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 네. 근본적으로 어딘가에 가두어서 인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일종의 구경거리가 되는 이런 형식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동물들의 행동도 다양해지고 풍부해지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 말씀 들어보니까 기존의 동물원들이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동물 학대 장소가 아니냐 그런 느낌까지 그렇죠. 드는데 예. 그래서 이제는 서울대공원을 계기로 해서 자연보존센터 이런 네. 걸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대공원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볼거리 위주의 어떤 네. 운영 방식을 버리고 네. 자연보존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자연보존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실제로는 동물들이 자기가 살던 조건과 가장 유사한 조건들 속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인간들은 그 동물과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관찰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런 모습들이 동물을 오히려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관찰을 하니까. 그렇죠. 실제로 우리가 북극에 살고 있는 그 백곰을 네. 더운 여름날 봐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백곰들이 살 수 있는 환경들을 충분히 만들어준 상태에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관찰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추운 곳에서 백곰들이 그렇죠. 견딜 수 있구나. 그러면 도대체 저 백곰들한테는 추위를 견딜 수 있는 어떠한 특별한 장치들이 있을까?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렇죠. 그거를 탐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보존센터를 어떻게 구상하고 만들어가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서울대공원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네. 서울대공원을 바꿔나가야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연구 인력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알아야 좀 그에 맞는 설비나 그렇죠. 뭐 법이나 체계 같은 걸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최재천 민간위원장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네. 돈입니다. 사실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굉장히 돈이 들겠지만 우선 네. 어떤 조건을 갖춰야 우리가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뭐 우리가 적도에 살던 짐승들 데려다 놓고 북극에 살던 짐승들 데려다 놓고 어떻게 딱 맞춰서 최적의 조건을 만듭니까? 네. 그렇지만 최소한 이 정도 환경은 만들어줘야 동물들이 제대로 자기가 살던 그런 권리들을 누리겠다라고 네. 말할 수 있는 그 조건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네네. 연구를 하면서 다양한 새로운 기술들이 또 개발되기도 해야 되고 선진국의 기술들을 받아들이기도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 돈들은 어떻게 보면 무한정 들어가는 것이고 예산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동물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예. 서울대공원이 지금 거의 10년째 돈이 고정돼 있거든요. 3,000원에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수익을 가져올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후원들도 더 많이 받아야 되겠고 그러네요.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자연보존센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후원금에 관련돼 있는 어떤 법제도도 정비해야 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혁신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서울대공원 말고요. 예. 다른 어린이 대공원이라든가 예. 이런 곳은 아직도 문제점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저도 네. 이제 어린이 대공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네. 그건 무료예요.
들어가는데 무료이기 때문에 돈을 안 냅니까? 예, 그래서 가서 아이들에게 동물을 보여줄 수 있고 또 간단한 뭐 즐길거리들을 갖다가 만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서울시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동물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 위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민간 업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5차례 정도의 그 동물 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관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요. 그 뭐 아무래도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것이 좀 위험 요인, 그러니까 리스크를 갖다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지금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그러네요. 상황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서울대공원이나 이런 데는 다 폐지가 됐는데 어린이대공원이나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형태의 혹은 준민간 네. 혹은 민간 동물원에서는 이런 동물 쇼들이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인데 어린이대공원도 2018년까지 계약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돈을 내고 시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18년까지는 와, 이 많이 남았네요. 예,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은 그들에게 투자한 돈들을 회수시켜주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중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 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린이 대공원 이곳이 우리들이 아주 수동적으로 이미 세금을 내서 한번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모든 관리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다 운영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서 동물들이 함께 공존해야 될 곳이 이 지구다라고 하는 인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다른 방식의 어떤 운영 체계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민간의 기금을 뭐 확보해 본다든가 네. 혹은 후원회를 갖다 조직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관련돼 있는 그런 어떤 학계라든가 이런 데서 더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비용을 줄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공원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대공원에서도 좀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